네,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위원장님,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힘 추천 이충상 상임위원과 윤석열 대통령 지명 김영원 상임위원의 막말과 반인권적 언행으로 언론이 떠들썩합니다. 임기 초부터 문제되었던 두 분의 반인권적 인식과 폭력적인 언사가 이제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2023년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이충상 위원회 내부 갑질 진상조사 요청 기억하신가요? 예. 당시 이충상 위원회 직장 내 갑질로 괴롭힘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직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예, 그 부분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해 네네, 주세요. 그 내부 감사를 진행을 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가지고 좀 신속하게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네, 조치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네네, 예. 위원장님, 이 사건을 제가 공문까지 보내면서 빨리 조속히 진상조사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결과를 제가 못 받았고요. 네. 1년이 지난 일인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충상 위원회 갑질은 내부 갑질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난리도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출받은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갑질 진정 상담 의뢰 내용입니다. 내부 갑질로 유명하신 이충상 위원님께서 지난 4월 모 공공기관에서 갑질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국가인권위원회 고위직 상임위원이고 법관 출신이니까 무작정 문을 열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설명을 하는 직원에게 말대꾸를 하느냐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험한 말도 있지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피해 직원이 정신적인 고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상담 의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그걸 좀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상담 직원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담을 요청한 분에게 여러 가지 밟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를 안내하고 그분이 그걸 이제 참고하겠다고 하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후속 조치 다시 찾아오거나 그러진 않은 것으로.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진정 상담 의뢰되었지만 그냥 종료된 것이나요? 그 당시에는 아마 진행이 안 되고 상담으로 종결한 것 같습니다. 상담으로 종결한 거라고요? 네. 이것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명백한 갑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부 갑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갑질인데도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밖에서 다른 기관의 직원을 이렇게 갑질을 했는데도 종료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전에 제가 요청한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내부 감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졌다면 타 기관에까지 가서 이런 갑질을 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사람이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갑질을 하고 다니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갑질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 참으로 참담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충상 위원회 임기는 아직도 1년 정도 더 남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 갑질을 할지 모르는 분입니다. 인권위원회 내부 갑질 조속히 조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 감사, 네. 내부 인사들 구성해가지고 확실하게 결과 내셔서 의원실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원 의원님 잠깐 멈춰주세요. 시간 좀 멈춰주십시오. 김영원 의원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자, 화면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스포츠계 미투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애인 선수들의 피해가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JTBC의 취재 결과 유명 국가대표 조정 선수이자 코치였던 박준하 씨가 미성년 장애인 선수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9년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장애인 체육계 미투 사건입니다. 의원실에서 김영원 의원의 이력을 조회본 결과 이 사건의 가해자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미성년 장애인 선수의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상습 성추행을 하면서 1심형이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했고요. 당시 대형 로펌 법무법인인 한별의 대표 변호사였던 김영원 의원이 변호를 맡았습니다. 당시 김영원 의원은 장애 여성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해임할 의도로 말도 안 되는 허위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여기 계신 김영원 의원님께서 장애 미성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허위 주장을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무고를 주장했지만 다행히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영원 의원님, 이 사실 맞습니까? 예, 제가 피고인의 변론을 담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으로서 그 변론을 한 당사자로서 인권위원으로서는 과거 변론이긴 하지만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은 정말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모든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의 간단히 피해자들의 말씀해 주세요. 주장이 부끄럽지 않냐고 물었어요. 진실이라고 인권위원으로서 볼 수는 간단히 없습니다. 답변 주시라니까요. 인권위원으로서 장애 피해 여성이 하지도 않은 허위 주장을 본인이 해서 기각된 사건이에요. 그렇게 설명하실 만큼 당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건에 있어서 판결이 의원님,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의원님, 생각합니다. 아니로 말씀하시라고요. 그렇게 당당하시면 인권위원 사퇴하시고 밖에 나가셔서 하시던 일 계속하세요. 저는 인권위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그만 충실히 답변하시고요. 수행할 제 것입니다. 질의 시간이에요. 아니 간단히 답변하시라니까 이렇게 변명이 많으십니까? 그렇게 당당하셔서 가해자 보석까지 해주시고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자, 순수한 무료 변론을 한 사건들이 얼마든지 제가 있습니다. 질의합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거면 나가서 하시죠. 하시던 일이시니까. 저희 자, 성폭력 위원장님, 피해자들을 위해서 제가 위원장님, 직접 나서서 무료 김영원 변론을 의원님, 한 사례들이 자, 얼마든지 답변 있습니다. 그만하시고요. 국가인권위원으로서 양심이 있으시면 일말의 양심이 있으시면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요. 저는 충분한 자, 양심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김영원 의원의 변호 인력 알고 계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네. 장애인 성폭행 사건 네, 변론, 저 사실 그거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피해자가 장애인 사건입니다. 네. 이런 부적절한 변론을 했을 정도면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 일도 없었고 인권위 현재 사태 김영원 의원의 이런 예측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원 의원은 대통령실 지명자인데 규정상 2차 검증을 거침해도 이런 검증 없이 됐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 지명하고 또 김영원 의원은 그것에 맞춰서 대통령 호수비를 하고 있는 판단됩니다. 김영원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말의 양심이 있으시면 인권위원 안 맞는 것 같아요. 사퇴하실 거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미화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